이번 시간에는 전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 참 많죠. 특히 지구에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전향 효과가 맞아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코리올리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자전하는 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향력은 발생하지 않죠. 자전하는 지구 안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 바꾸도록 하는 가상적인 힘,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향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해서 코리올리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또는 현상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전향,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이구나 라고 해서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현상, 그리고 전향력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자전을 해요. 지금 위에서 본 거죠. 북극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내가 목표물, 여기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다 라고 생각합시다. 날아간 거죠. 그 사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목표물은 이쪽에 있었으나 이 물체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날아간 곳은 그 물체보다 오른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곳을 향해 쐈는데 실제 목표물이 아닌 목표물의 이쪽, 그러니까 쏜 사람, 출발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목표하는 곳에 오른쪽에 다다른다 라고 해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북반구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봤을 거예요. 경도 표시. 그 다음에 위도 표시.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지구는 자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A라는 곳에서 B를 향해서 미사일을 뽕 하고 이렇게 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쭉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이 방향을 향해서 직선을 향해서 간데 그 사이 지구가 이동을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나는 이 지역으로 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 B라는 지역은 여기까지만 오는데 하늘에서 날아가는 방향이 요거예요. 따라서 목표물의 어느 쪽, 오른쪽에 가서 명중하더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가상의 힘을 뭐라고 한다? 전향력이라고 해요.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쏘겠죠. C라는 지역을 향해서.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C라는 지역은 이쪽으로 옵니다.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그죠? 근데 내가 날아가는 방향은 요거였으니 실제로 내가 쏘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민 거예요. 쏘는 방향에서. 쏘는 방향에서 오른쪽, 남반구는 쏘는 방향에서 왼쪽. 그래서 북반구는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가상의 힘을 뭐라고 한다? 전향력이라고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힘 아니에요. 누가 밀진 않았어요.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향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는데, 자, 어떤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는 이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 길이만큼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의 전향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동한 각도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d잖아요. 그쵸? 이 길이나 이 길이는 같아요. 자, 그래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는동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내가 이쪽을 향해서 물체를 발사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 했을 때 B 다시 지점으로 가는 것만큼 호의 길이 L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L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죠. 그래서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내가 여기서 v라는 속도로 물체를 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죠? v라는 속도로. 자, v라는 속도로 쐈으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 d는 vt예요. t라는 시간 동안 v라는 속도로 가면 d만큼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직선 속도예요. 자, 근데 각도를 회전을 했기 때문에 각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거리예요. 각도. 그러니 저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각속도 곱하기 시간. t분의 세타가 각속도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t 그 다음에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 v 오메가 t의 제곱만큼 우리는 호의 길이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자,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 변이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움직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변이 s가 l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였대요. 따라서 이 두 개가 같대.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이 v 오메가 t의 제곱과 같아요. 따라서 띡 그러면 가속도 a는 2v 오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가 작용했다고? 전향력이 작용했다고. 그치? 그래서 전향력 힘이라고 하는 건 F는 항상 같아요. MA예요. 그래서 이때 전향력 F가 얼만큼 작용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단위 질량이면 1이죠. 따라서 저 전향력 F가 2V 오메가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코리올리가 계산한, 그래서 보통 C라고 써요, 전향력은. 코리올리가 계산한 전향력은 뭐냐? 이 Z값이에요. 이거는 오메가 사인 위도값이죠. 지구가 위도별로 각속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실제 코리올리는 2V 오메가 사인 위도값이라고 해서 전향력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전향력의 크기는 2V 오메가 사인 세타, 사인 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력이 적도에서는 제로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태풍은 적도에선 발생하지 않아요. 태풍이 북상할 때 필요한 힘 중에 하나가 전향력이기 때문에 전향력이 제로인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전향력의 공식을 2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을 항상 받게 됩니다. 고체 물질은 전향력과 거의 없지만 유체, 대기의 흐름이라든지 바닷물 같은 경우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쪽에 해당되는 해수 또는 대기 이쪽에서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람 또는 해수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전향력에 의해서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